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과목과 심리학을 연계를 시켜서 세특을 채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책 2가지를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2학번 이주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봤더니 범죄 심리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심리학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1학년이 제 기억으로는 한 1.4, 2학년이 1.5, 3학년이 1.4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45 이 정도로 졸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세특을 채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심리학이랑 거의 연결을 못 지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는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특을 채웠는데 사회 과목이랑 연결을 지어서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가장 꿀팁은 윤리와 사상, 세계사, 정치법 이 세 과목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하나 정했어요. 행복심리학이라든지 이제 세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혁명의 심리학 이런 식으로 책을 하나씩 정해서 여기 안에 있는 주제들을 이제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거나 독서 감상문, 발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세특을 채웠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기부의 약간 피크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개도 빠짐없이 모든 과목과 심리학을 연계를 시켜서 세특을 채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를 2가지로 정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가 또 통계학이랑 뇌과학이어가지고 이 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도 들었었거든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랑 유전자 이렇게 엮어서 심리학과 엮기도 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때 확통을 배웠으니까 확통이랑 이제 통계를 어떻게 심리학과 연계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보고서도 작성을 했었던 것 같고 체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운동선수가 심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주제로 보고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세특 말고 이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되게 자잘한 활동들이 공지가 나와요. 보통 아이들은 나 시험 공부할 시간 없다. 내가 이 자잘한 것까지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거의 생기부가 잘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모두 다 참여를 했고 이 활동을 참여하는 거에서 이제 심리학과 연계를 시키면서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통계학이랑 뇌과학을 키워드로 잡아서 발표 활동, 뭐 대회 활동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고 경기도에 이제 사시는 분이라면 꿈의 대학을 이제 신청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대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꿈의 대학을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없는 활동까지 다 찾아서 생기부를 채우려고 하면 입학사정관님께서 되게 심리학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뽑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식 동아리랑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2가지 동아리 모두 참여를 했는데 공식 동아리 같은 경우는 영자신문 동아리 들어가서 요즘의 심리학 추세가 뇌과학과 통계학이다 영문 기사로 이제 작성을 했었던 것 같고 앞번호 친구가 안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동안 저는 20분 동안 면접 준비를 했는데 2가지의 큰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 세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이제 나오자마자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총 1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15분이 지나면 답변을 다 못했어도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칼같이 끝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수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동기들도 물어보니까 수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한 친구들은 생기부 문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질문 중에서는 제시문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라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꼼꼼하게 분석했던 죄와벌이라는 책을 답변을 했었는데 이 죄와벌이라는 책이 또 심리학이랑도 관련이 있는 책이어서 연관을 시켜서 답변을 하니까 교수님이 조금 얘 좀 봐라? 그리고 이제 따로 추가 질문에서 기억이 나는 거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할 때 언어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왜곡 현상을 심리학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에 받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뇌과학이랑 통계학을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를 시켜서 답변을 했더니 그 되게 이렇게 막 무섭게 면접에 이제 임하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눈을 뜨시면서 좀 하네? 이런 표정으로 이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교수님들과 직접 이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답변을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거는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당황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바로 대답을 하다 보면 제가 당황을 해서 제 논리에 약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 이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보고 한 10초 정도 이제 제가 머리를 막 굴리고 그 다음에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심리학과에서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서울대 심리학과에서는 자체 인스타 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 참고하시면 심리학과에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고 잘 아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보통 심리학을 잘 못 배우기 때문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심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좀 배워서 심리학이랑 잘 맞구나 안 맞구나 판단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관련된 책은 모두 찾아서 읽는 편이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썼던 전공책들을 찾아서 읽었었고 이 책을 바탕으로 또 세특에서 이용하기도 했었고 지금 기억에 남는 책 2가지를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쓰셨던 프레임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이상기 심리학의 기초 이것도 이제 심리학과 권성만 교수님께서 쓰셨던 책인데 이 두 책이 교수님이 쓰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교수님이 쓰시다 보니까 심리학에 대한 좀 정확한 지식,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렵지도 않은 책들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책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학과가 이런 학과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미팅이나 소개팅 나가면 무조건 MBTI를 맞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봐라 독심술을 이제 하라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상담을 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잘 못하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보지 말자